누가 봐도 이건 참외배꼽이네 하는 상황이라면 보통 환자분들이 옛날부터 목욕탕 가는 게 좀 부끄럽다 이런 분들이 안녕하세요, 링크산외과 황하민 원장입니다. 원장님, 보통 배꼽 수술은 어떤 방법으로 수술하나요? 절개를 하겠죠. 일단 절개를 해야 되고 배 주변에 있는 지방의 위치라든지 지방의 양을 좀 변화를 시키고 남는 피부를 좀 제거를 한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맞게 고정을 시켜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원장님, 보통 배꼽 수술하게 되면 수술 시간은 몇 시간 정도 걸리나요? 환자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배꼽 수술은 일반적으로 1시간 반에서 2시간, 2시간 전후, 좀 더 오래 걸리면 2시간 반. 이게 또 환자분들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난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보통 원장님, 어떤 분들은 배꼽 수술하게 되면 막 30분 아니면 되게 작은 수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면은 엄청 작은 수술은 아니네요, 원장님. 수술이 작고 크고가 따로 있는 건 아닌데 수술 시간으로 보자면 한 30분 정도면 박리가 끝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장님, 보통 배꼽 보면은 참외 배꼽도 있고 약간 비대칭 있는 배꼽도 있고 약간 시옷처럼 처진 배꼽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배꼽 중에서 어떤 배꼽이 그래도 수술했을 때 효과가 제일 좋은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배꼽, 일반적인 배꼽이라는 건 사실 존재하진 않지만은 좀 드라마틱하게 효과를 보고 싶다 하는 거는 참외 배꼽이겠죠, 아무래도. 이게 돌출되어 있는 상태가 누가 봐도 이건 참외배꼽이네 하는 상황이라면 보통 환자분들이 옛날부터 목욕탕 가는 게 좀 부끄럽다 이런 분들이 수술을 했을 경우에 만족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요즘에 수술 많이 하시는 분들은 주로 위쪽에서 처져 내려오는 살들 때문에 이제 가로 배꼽이 되었어요. T자 모양이에요, 이런 분들. 또 특히 요즘에는 지방흡입이라든지 아니면은 복강경 수술, 그런 수술을 하고 나서 배꼽 모양이 변형이 됐어요 하시는 분들도 많이 와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배꼽 수술하고 저도 여자다 보니까 배꼽 수술하고 나서 임신을 할 수 있잖아요. 배꼽 수술하고 나서 만약에 임신하게 되면은 나중에 모양이 다시 바뀌나요? 아니면 변형이 오나요? 임신을 하게 된다는 거는 배꼽의 문제도 물론 있지만 배 전체적인 형태가 변하게 되어 있어요. 내부에서 이제 아기가 생기면은 바깥쪽으로 밀기 때문에 근육도 늘어나고 피부도 늘어나고 모든 부분들이 다 늘어나는데 배꼽만 안 늘어날 수는 없고,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배꼽 모양이 얼마나 돌아오는지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탄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배꼽 모양도 많이 변할 수 있겠고, 특히 배꼽 수술을 하지 않은 분들 중에서는 안쪽에서 이제 압력이 좀 바깥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참외 배꼽처럼 돌출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제 임신에 의한 또 탈장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게 임신 후에 다시 들어가서 옛날처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배꼽 수술을 하고 나서 임신을 했을 경우에 배꼽 모양이 안 변하냐? 당연히 변하게 되어 있고, 그게 얼마나 돌아오냐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건 배꼽을 수술을 하시든 안 하시든 배꼽 모양은 어느 정도 변한다, 배 모양도 변하게 되어 있다. 원장님, 배꼽 수술하게 되면은 배꼽 쪽에 흉터가 남을까요? 당연히 절개를 하기 때문에 배꼽에 흉터가 남게 되는데, 모든 수술은 다 마찬가지죠. 어디든 우리 몸에 칼을 대게 되면 흉터가 남는데 이게 많이 남냐 적게 남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꼽 수술을 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수술 방법들이 있겠지만은 최근에는 수직으로 버티컬하게 절개를 넣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처진 정도라든지 환자분들의 상태, 비대칭 정도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가로 쪽으로 배꼽에 절개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흉터 형태는 다양하다. 이게 X자로 들어갈 수도 있고 플러스자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냥 일자로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환자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배꼽 수술하고 나서 특별히 좀 관리해야 되는 그런 방법이 있나요? 배꼽 수술은 다른 수술들이랑 다르게 이 봉합 부위가 좀 안쪽으로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특히 바깥에 있는 실밥들을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안쪽에 있기 때문에 습한 경우에 상처 조직이 잘 낫지 않고, 함몰되어 있는 부위, 깊이 있는 봉합 부위가 잘 나으려면 상처를 건조하게 잘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 그 사이에 물이 안 닿도록 조심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겠어요. 압박을 적절하게 하지 않아서 만약에 체액이라든지 혈액이 고이게 되면 이게 굉장히 영양분이 풍부한 그런 액체이기 때문에 이 배지를 이용해서 병균들이 거기에 증식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염증이 생길 수가 있겠죠. 특히 또 우리가 수술을 하고 나서 박리를 하게 되면은 그
말단 부위, 피부라든지 아니면 지방들이 좀 괴사가 된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관리를 충분히 잘 해주시고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의료진의 지시를 잘 따라주시는 게 중요하겠다. 원장님 저희 병원에서 수술한 고객님 중에 가장 어린 나이하고 가장 많았던 나이를 기억나세요? 가장 어렸던 친구는 10대 중반 정도 됐었어요. 한 15 전후였던 것 같고 제일 나이가 많으셨던 분은 50대 중반까지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수술하기에는 출산까지 하시고 수술을 하게 되면은 피부의 탄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복부 성형술 쪽으로 또 추천을 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 수술을 내가 하고 싶어 한다고 제가 모두 다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어느 정도 수술을 할 수 있는 적응증이 되는 환자군이 정해져 있고 이 배꼽 수술은 배꼽 국소적인 범위에 해당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피부가 많이 처져 있거나 주글주글 주름이 가 있거나 그런 분들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전체적인 복부 거상술을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원장님 요즘 저희 병원이 배꼽이 좀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실 질문은 원장님 배꼽이 무조건 길다고 이쁜 건가요? 환자군 자체가 좀 여성분들이 많이 있고 물론 남성분들도 계시지만은 발표된 논문 자료들을 보면은 남성들이 원하는 배꼽 모양과 여성분들이 원하는 배꼽 모양이 달라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로 배꼽으로 된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세로 배꼽을 원한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수술을 대부분은 길게 지금보다 더 길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데 배꼽이 길다고 능사는 아니거든요. 이게 본인의 체형이라든지 본인의 그 골반의 크기 그리고 키, 체중 이런 거에 따라서 본인한테 맞는 길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만큼의 길이를 낼 수 있는지도 환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떤 천편일률적인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환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병원에 원장님 외국 분들이 되게 많이 오잖아요. 근데 유럽 분들도 있었고 태국 분들도 있고 일본 분들도 있는데 원장님 전체적으로 좀 인종적으로 차이가 있나요? 인종에 따라서 다른 건지 아니면 개인마다 다른 건지 그거를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왜냐면 워낙 인종도 어디 태국 사람이라고 해도 태국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인종들이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북방계, 남방계 이렇게 다 얼굴 모양도 다른 것처럼 배꼽 주변에 있는 지방들을 주로 이제 다루기 때문에 지방에 본인들이 살아온 어떤 환경, 식습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인종에 따라서라기보다는 개인마다 조금 차이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